안녕하세요. 대내 이야기의 대니입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가지고 제주 4.3 민중항쟁에 대해서 조금 제 나름대로 어떤 할 말이 있어서 이 영상을 찍습니다. 여기 지금 제주평화공원 그 맨 뒤쪽에 오면은 위령탑 뒤에 행방불명이 된 분들의 묘소가 3,000개 넘는 묘소가 이렇게 쫙 있습니다. 묘비가 있죠. 이렇게 있습니다. 있는데 제가 여기 와서 물론 뭐 제 주장이기도 합니다. 뭐 역사적으로 안 맞을 수도 있고 뭐 어떻게 할 수도 있지만은 일단 제 딴에는 제가 양심껏 열심히 조사한 그런 건데요. 그래서 4.3이 일단 결론은 4.3이라는 거는 이념적인 그런 거는 아닙니다. 그 동학혁명이나 3.1 운동과 같은 그런 민중이 억압에 어쩔 수 없이 한 거를 하다 보니까 일어난 일이라는 거죠. 정당한 항의였는데 그것을 학살이라는 것으로 매듭을 지어버리는 그런 일이 벌어진 거죠. 저는 왜 그렇게 생각하냐면은 1948년 8월 해방 이후에서 48년 4월 3일 그러니까 4월 3일에 그 4.3 제주 민중항쟁이 벌어질 수밖에 없었던 그런 내용을 말해보고 싶은 건데요. 그 기간 동안 길지 않습니다. 45년에서 48년이면은 3년이 채 안 되는 기간입니다. 그 기간에 우리나라 정서와 민심은 어땠느냐? 내용은 제가 다시 쓰는 한국 현대사라는 책에 박세길님이 지은 책을 많이 참조를 했습니다. 거기 있는 내용을 대부분 참조를 했거든요. 44년 8월 요운형의 지도로 건국동맹을 결성하여 해방을 준비하였고 안재홍을 비롯한 건국동맹위원을 중심으로 건국준비위원회를 조직 전국적으로 145개의 지부가 등장했으며 지방에서는 인민위원회가 결성되었습니다. 45년 9월 전국에서 천여 명의 민중 대표들이 서울에 모여 역사적인 조선인민공화국 창건을 선포했습니다. 해방 이후 우리나라 정부 설립과 국가로서의 면모를 갖추려 하였으나 해방군이 아니라 점령군으로 들어온 미 군정에 의해서 모든 것이 물거품이 되어버립니다. 미 군정이 점령군이었다는 것은 포고 1호와 2호에 잘 나타나고 있습니다. 모든 작전 지역에서의 일본군은 연합군의 항복 접수에 협력할 것과 무엇보다도 해당 지역에 승인받지 못한 무장 저항 세력에 항복해서는 안 된다. 조선인으로서 포고 명령을 위반한 자는 사형 등의 엄벌에 처하겠다 하는 포고령이 있었습니다. 하지 중장이 이끄는 미군은 공군의 엄호하에 완전 무장을 하고 적진을 상륙하듯 인천에 상륙했고 한용 나온 우리 국민을 향해 총을 발사해 상당수의 사상자를 발생시킨 일본 경찰을 두둔하기까지 했습니다. 인민공화국은 간단히 부정되었으며 궁극적으로
미 군정의 무력에 의해서 분쇄되어 버립니다. 9월 11일자 뉴욕타임즈 사설에 보면은 이런 글이 실려 있습니다. 우리는 일제의 식민 정책을 시행한 쓰레기들에게는 부드럽게 대하고 우리가 해방시킨 민중들에게는 강경하게 대해야 하는가 하는 그런 사설이 실리기도 했습니다. 미 군정의 폭정은 우리 국민들이 받아들일 수 없는 가혹하고 잔인한 처사들로 점철되어 있었습니다. 미 군정의 법령 제33호 제2조 45년 8월 9일 이후 일본 정부, 그 기관 또는 그 국민, 회사, 단체, 조합 등이 소유한 전 재산 및 그 수입에 대한 소유권은 45년 9월 25일부로 조선군정청이 취득하고 조선군정청이 그 재산 전부를 소유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미 군정은 일본 총독부를 능가하는 거대 지주, 거대 자본가로서 군림하게 됩니다. 동양척식 주식회사를 신한공사로 바꾸고 28만여 정보의 토지와 55만 4천여 회의 소작 농가를 관리하는 거대 지주가 됩니다. 47년 소작료 수입은 매년 10수억에 달했고 47년 4월 1일부터 48년 3월 1일까지의 수지 결산을 보면 5억 8,070여만 원의 순이익을 올리게 됩니다. 남한 농민들의 가장 중요한 불만 사항이었고 사회 불안과 대규모 민중 항쟁의 원천적인 요인이 됩니다. 무책임한 미군정 정책들은 남한의 민중들을 견디기 어려운 고통 속으로 몰아넣고 극단적으로 높은 물가 상승과 실업률 그리고 사상 유례 없는 살인적인 식란난이 있었습니다. 물가는 70배로 뛰고 임금은 일제치하인 1935년도에 3분의 1 이하로 하락했습니다. 광란적 고물가와 실업의 홍수 사태 하에서도 미군적 당국자들과 일단의 자본가들은 도리어 이 상황을 악용하여 고율의 이윤을 확보하는 데 혈안이 되어 있었습니다. 강원도 삼척에서는 매일 4-5명씩 죽어가는 일도 있었습니다. 47년 5월 1일까지 8,600여 명의 농민들이 미국 위반자로 체포되어 형을 받았습니다. 한국여론협회의 조사에 따르면 68%가 미 군정이 잘한 것은 없다라는 반응을 보였다고 합니다. 결국 46년 10월 인민항쟁이 있게 됩니다. 미 군정에 의해서 강요되어지던 온갖 정치적 억압과 경제적 파탄은 필연적으로 대규모 민중항쟁을 불러일으켰습니다. 9.24 총파업 투쟁 이전의 46년 한 해만도 170건의 파업에 총 5만 7천여 명의 노동자들이 참가하는 등 각계각층 민중 속에서는 광범위한 저항의 불씨가 지펴지고 있었습니다. 투쟁의 선두에 선 것은 단연 전투적 노동자 계급이었으며 투쟁을 고양시킨 결정적 계기는 46년 9월 부산지구 철도 노동자들의 파업이었습니다. 끈질긴 노동자들의 파업 투쟁은 학생들과 일반 시민들을 투쟁에 나서도록 적극 고무하게 되었으며 급기야는 남한 전역을 휘몰아치게 되는 10월 인민항쟁에 도화선을 마련하고 맙니다. 10월 1일 대구 시민의 시위 도중 경찰의 발포로 시민 1명이 희생되고 분노한 대구 시민 1만 5천여 명은 철야로 항의 시위를 계속한 끝에 10월 2일 오전 10시경 대구 경찰서 앞 광장에 집결하여 즉각 항의 집회를 개최하였습니다.
경찰은 연이어 올라가는 연설자 5명에게 총을 쏴 피투성이를 만들어 버립니다. 분노한 시민들이 경찰서로 돌진하였고 결국 모든 지역에서의 항쟁이 진행됩니다. 거국적인 민중항쟁에 의해 심각한 위기에 봉착한 미 군정은 자신의 군대는 물론이고 그들이 거느리는 경찰, 국방경비대 그리고 정치깡패 등 온갖 탄압기구들을 총동원하여 피비린내 나는 진압작전에 돌입합니다. 도처에 야만적인 민중학살이 있었습니다. 10월 7일 마산에서는 미군과 경찰이 시위 중인 애국시민 6천여 명을 향해 무차별 사격을 가함으로써 그 일대를 피로 얼룩지게 만들었습니다. 학살 만행은 남한의 모든 지역에서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무차별적으로 이루어졌으며 이 과정에서 1,500여 명의 민중이 그들의 손에 생명을 잃었고 2만 6천여 명이 심한 부상을 입었습니다. 3개월 동안 계속된 10월 인민항쟁은 미 군정의 가혹한 탄압에 의해 수많은 민중들이 살상당한 채 끝나고 말았습니다. 신진당, 조선공산당, 한국독립당, 인민당, 독립노동당, 남조선신민당, 민족혁명당, 사회민주당, 청우당 등 각 민주적 정당은 10월 24일경 연석 간담회를 갖고 하지 중장에게 제출한 내용 중 일부를 발췌하며 제출한 내용을 일부 발췌하며 이렇습니다. 하지는 이 거대한 민중 봉기가 전혀 선동만으로 발생되었다고 지적하였으나 우리는 이 점에 절대로 항의하는 바이다. 5천년간 꾸준히 계속되어 온 자기 민족의 역사와 문화와 생명력을 가진 조선민족으로서 각자의 절망적인 생활과 조국의 정치적 불안에 기인하지 아니하고 오직 악질적 선동에만 의하여 죽음을 무릅쓰고 폭동을 일으켰다는 것은 조선민족의 긍지를 모욕하는 것이다. 과거 동학당 봉기도 3.1 운동도 그 당시 집권자들은 이를 전혀 선동에 의한 폭동이라고 잔인한 탄압을 하였으나 그것은 조선민족 생명의 정당한 투쟁 가정이었다. 다음 해인 47년 3월 22일에는 미 군정의 강폭한 테러 정치에 항의하는 보다 통일되고 짜임새 있는 대중투쟁을 조직할 수 있게 됩니다. 즉 3월 22일 서울, 부산, 광주, 인천, 대구, 1위 등 주요 산업도시의 노동자 약 20만 명은 테러 배격, 노동조합의 자유보장, 토지개혁, 미소 공의 속개 등을 요구하며 일시에 24시간 총파업을 단행하게 됩니다. 이에 호응하여 16만 명의 농민 및 8만여 명의 시민이 투쟁에 걸게함으로써 남한 민중은 더욱 발전된 단결력을 가시합니다. 모스크바 협정의 파탄. 47년 본 미국은 냉전 시대에 막을 올리는 중대한 정책 전환을 단행합니다. 그것은 바로 트루먼 독트린으로 불리는 소련에 대한 적극적인 봉쇄 정책의 개시였습니다. 이로써 미국은 제2차 세계대전 당시 독일과 일본 등 파시즘 국가에 대항하기 위하여 불가피하게 선택했던 소련과의 밀월 관계에 확실한 종지부를 찍습니다. 절반 땅이 미군정 통치하에 있었던 한반도에도 대소봉쇄 정책은 예외 없이 적용되었습니다. 27구국 투쟁. 1948년 1월 6일 유엔 한국임시위원단이 미국의 밀명을 받고 한국 땅에 발을 들여놓습니다. 이날 서울 등 주요 도시의 노동자들은 일제히 파업을 단행함으로써 임시위원단의 입국을 거부하였습니다. 미국은 소총회를 개최하여 남한만의 단독 선거를 실시한다는 결의안을 채택하도록 종용함으로써 본래의 의도를 드러내고야 맙니다. 남한 땅을 영원히 자신의 손에 놓고자 하는 미국의 목표는 남김없이 들통나 버립니다. 국토 양단의 위기로부터 조국을 수호하고 진문계진 민족의 성스러운 주권을 되찾기 위한 한국 민족의 투철한 의지는 드디어 27구국 투쟁에 불길이 솟아오르게 됩니다. 노동자들의 총파업 투쟁에 고무되어 전국의 각각 학교도 일제히 동맹 휴학을 선언하고 대대적인 가두 시위에 나섰습니다.
이에 발맞춰 일부 미군정 관리들까지 포함하는 각계각층의 민중들이 미국의 단독 선거 방침에 반대하며 속속 투쟁의 대열에 합류하였습니다. 투쟁은 도시에서 인구의 대다수가 거주하는 농촌 지역으로 급속히 번져갔습니다. 미국의 야수적인 탄압에 대항하여 농민들은 야산대라고 불리어지는 무장 소조를 조직하여 산악지대를 거점으로 간내 지서 등 미군정의 행정기관에 대해 기습적인 공격을 가함과 동시에 악질적인 경찰과 관료들을 처단하였습니다. 이 같은 투쟁은 남한의 대부분의 지역에서 일제히 전개되었고 참여 인원은 200만 명에 달하였습니다. 미국은 오로지 강압적인 탄압에 의존함으로써 자신의 목적을 실현하고자 하였습니다. 100여 명이 무참히 학살되었고 8,500여 명이 검거투옥되는 커다란 희생을 강요받아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희생에도 불구하고 한국 민중은 조금도 굴하지 않고 외래 침략자로부터 조국을 수호하고 자신의 권리를 되찾기 위한 투쟁을 한층 높은 단계로 끌어올리기 위해 전투 노력하였습니다. 전력 투구하였습니다. 그리하여 한국 민중의 민족해방투쟁은 27 구국투쟁을 경과하면서 농촌에서의 무장투쟁을 중심으로 한 지구전적 장기 항전의 태세로 돌입하게 되었고 급기야는 4.3 제주항쟁을 필두로 하는 전면적 무장봉기를 감행하게 이르게 됩니다. 지금 제가 이렇게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상황들이 남한 전체, 제주도를 포함한 남한 전체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제주도 사람들은 도저히 살아갈 수가 없는 그런 참혹한 상황이 있었던 겁니다. 그런 와중에 또 46년 3월 1일 다음 동영상에서 말씀드리겠지만 3월 1일 날 아이가 일본의 형사의 경찰에 군정청 경찰에 말바꿈에 다치게 됐는데 그것을 무시하고 가는 바람에 시민들이 항의하게 되고 그거를 착각을 해서 군정청 일본 경찰이 친일파 경찰이죠. 걔들이 사람들을 총을 쏴서 사망하게 합니다. 우리가 상상을 해보십시오. 그 당시에 만약에 우리가 거기 제주도민이라면은 견뎌낼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근데 물론 처음에 4.3의 무장봉기를 한 사람들은 공산주의 사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근데 그와 관계가 없었던 거예요. 좌파든 우파든 그 당시에 제주도에 있던 사람들은 모두 그 군정청이 하는 것과 친일파 경찰이 계속해서 경찰이 돼 있으니까 너무나 화가 났던 거죠. 거기에 저항하지 않을 사람은 없어요. 그래서 결국 남한의 전체에 이렇게 제가 읽어드린 것처럼 그런 저항이 있었던 거죠. 그럼 4.3을 이데올로기라고 보면 안 됩니다. 어떤 그 당시에 북한의 어떤 김일성의 어떤 지령을 받아서 여기에서 남한을 어떻게 전복하기 위해서 했던 건 절대 아닙니다. 그런 식으로 몰아가는 것 자체가 잘못된 거죠. 그래서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희생당한 것에 대해서 저는 사실 그냥 보통 사람입니다. 역사학자도 아니고요. 근데 그런 것들이 너무나 안타깝고 또 지금은 많은 분들이 다 복권을 하셨고 또 이렇게 커다란 크고 아주 아름답던 그런 평화공원을 조성해 가지고 4.3에 희생당한 분들을 기리고 있는 만큼 우리나라 온 국민들이 4.3이 도대체 뭔지를 알아야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에서 제가 찍었습니다. 그리고 요거를 들고 한번 행방불명된 분들의 묘비를 한번 쭉 비춰드리겠습니다.
정말 끝도 없습니다. 끝도 없이 이렇게 있습니다. 어떠한 이유라도 이렇게 많은 사람들을 죽인다는 거는, 같은 민족인데 이렇게 죽인다는 거는 말이 안 되지 않아요. 그렇게 하면 안 되죠. 70년이 지났고 대부분의 분들이 복권이 되었습니다. 근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이상한 소리를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도대체 왜 그럴까요? 뭘 위해서? 자, 그런 거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4.3이 뭐예요 하는 분들이 이제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이제는 그 5.18 광주 민주항쟁에 대해서는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습니다. 이제 모르는 사람이 없다고 할 정도죠. 그러면 이제 제주 4.3도 아마 거의 다 들어는 봤을 겁니다. 하지만은 과연 이게 어떤 건지 조금 관심을 가지고 또 4.3 평화공원을 방문하고 또 그들의 희생된 분들의 억울함도 우리가 읽어보고 해야 될 것 같아요. 제가 그런 마음에서 오늘 그 부산에서 비행기를 타고 왔습니다. 와가지고 숙소 잡고 이제 여기 와서 사진도 좀 찍고 이렇게 했네요. 마음이 많이 아픕니다. 많이 아프고 눈물이 왈칵 쏟아질 줄 알았는데 제가 지나치게 차분한 것 같습니다. 근데 마음은 진짜 웁니다, 저는. 그래서 꼭 한번 제주평화공원을 방문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제주 시민들은 다 피해자입니다. 우리가 제주도에 관광만 올 것이 아니라 이런 일이 참 있었다는 것을 70년이 지났습니다. 70년 전에 있지만 우리가 알아야죠. 그래서 이제 제가 이렇게 마치 뭐 무슨 선생님처럼 말했는데요. 제가 직업이 쌤이라 가지고 그런 거 죄송합니다. 죄송하고 일단 제 마음은 그런 정도입니다. 네. 제 마음과 같이 마음이 같으신 분들은, 그리고 혹시 여기 4.3 병원을 안 오셨다면 한번 오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기 동은 봉계동입니다. 봉계동이고 제주 공항에서 그 택시를 타시면은 한 3-40분 정도면 도착합니다. 그래서 오시면 참. 네, 이제 해가 졌네요. 해가 져서 이제 저도 숙소로 돌아가겠습니다. 네. 대내 이야기의 대니였습니다. 네. 안녕히 계십시오.